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 이름은 송연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본 이론을 쭉 한번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거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다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기본 문제들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나갈 테니까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전혀 생뚱맞는 내용도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 중에 체크하시면서 이런 거 볼 필요 없다라고, 또는 꼭 봐야 되는 걸 계속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기본 이론편 이제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화학 2예요. 우리 교재는 일단 하이탑 교재인데,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챕터가 컨텐츠라는 게 일단 한번 보시면 3개가 나눠 있죠.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2권 쪽일 거예요. 화학 평형 산염기 이제 중화 반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의 내용이 아주 뭐 어렵고 힘들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 3권의 챕터를 하나하나씩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거기 어디예요? 다양한 물질 기체 파트 부터 시작하죠.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10페이지. 우리가 기초에 했었던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더불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은 해드릴 텐데 뭐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분자들 간의 힘이에요, 그죠? 그리고 먼저 생각할게. 분자 그러면 뭐죠, 여러분? 분자? 분자 그러면 일단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뭘까요? 일단 분자라고 하면은 결합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무슨 결합하는 물질들이지? 공유 결합하는 물질입니다. 분자, 그럼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요.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라는 건 어떤 놈들이 하는 거죠? 비금속 원자 간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 떠올리셔야 되고, 이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려면은 비금속과 누가? 비금속이 결합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라는 건 대부분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기체 상태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물론 액체나 뭐 고분자 같은 경우는 고체나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분자라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상태로 주로 존재한다? 대부분이 기체다. 대부분이 기체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기체다. 그리고 대부분 기체다라고 하면 보통 많이 나와서 언급되는 게 이원자 분자를 많이 언급해요. 이원자 분자는 하나의 원소가 된 이원자 분자를 많이 언급하죠. 하나가 원소로가 된 이원자 분자, 주기율표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주기율표 보통 20개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원자 번호만 돼도 몇 종 몇 주기 그런 것 전부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원자 분자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호돈소 물질이라고도 하죠. 화합물이 아니죠. 자, 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 일단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주기율표상에 뭐뭐 있었죠? 이렇게 2개씩 붙어서 존재하는 건 비금속들이 가능하죠? H2 본 적 있죠, 그죠? 또 N2도 있을 거예요, 그죠? O2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F2도 있을 테고, 뭐도 있죠? Cl2도 있을 거죠. 20개 중에서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요 5개밖에 없어요. 5개.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P2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그죠? SI2 이런 거 있을까요? C2 이런 거 있나요? 본 적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기본적 개념은 이원자 분자로 20번까지는 얘네들이고요. 약간 또 조금 2개가 더 있죠. 요 플로르가 포함된 17족 원소에서 뭐가 있죠? 브로민이라는 게 있고 아이오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상태가 무슨 상태지? 상온에서 기체 상태죠,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상태입니까? 요거는
요거는 액체고 요거는 고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가 모두 기체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번 안에서는 모두 뭐다? 기체 상태로 이원자 분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건 몇 조 원소입니까? 이런 거는 17조 원소죠. 할로젠 원소라 그래. 그죠? 할로젠 원소. 할로젠은 기체도 있고 액체, 고체도 있구나. 한번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 참고로 색깔 아시나요? 플로르 무슨 색일까요? 색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담황색. 염소는 무슨 색이죠? 녹색. 비알은 무슨 색이죠? 갈색. 그죠? 아이오딘은요? 자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나오는 거 족족 나올 때마다 자꾸 계속 제가 이제 그 과거 거 이렇게 훑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계속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분자 간의 분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면은 이 분자들은요. 어떤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구조에 따라 또는 대칭성에 따라 뭐로도 나눌 수 있어요. 분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분자는 크게 뭐로 나누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자, 분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눠. 원자도 몇 개로 나눠요? 크게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로 나누듯이 분자를 나눈다 그러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누는 겁니다. 극성은 뭐고 무극성은 뭐야? 극성은 정기적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에 한 분자가 있으면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극성은 전기적 성질이 없이 균형되게 전자들이 편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균등하게. 그럼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로 됐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는 얘기죠? 이 원인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 기초할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자가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눠지는 원인 세 가지 뭐 있죠? 전기, 음성도의 차라는 게 있어요. 전기, 음성도 차. 전기, 음성도라는 건 뭐지? 어떤 원자들은 전자를 당기는 상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차이가 생기는 놈이 있다면 전자가 한쪽으로 어떻게 되겠어? 쏠릴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얘네들은 한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극성 분자, 극성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전기, 음성도 차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전기, 음성도 차가 있다고 해서 100% 극성 분자는 아니에요. 하나를 더 봐야죠.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봐야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전기, 음성도 차를 쉽게 얘기하면 뭐로 표현한 거야? 화살표로 표현한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 음성도 차를 쉽게 뭐로 표현했다? 화살표로 그냥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힘의 방향이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전자를 당기고 이쪽으로 당긴다면 이쪽에는 얘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어떤 놈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런 상태라면 이 힘이 크게 같다면 이 두 개가 당기는 힘의 합은 얼마죠?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쏠릴 수가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겠죠. 이게 이따위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합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합 벡터가 생기죠. 그죠?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생긴다.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을 합으로 표시한 거 우리 쌍극자 모멘트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로 극성, 무극성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더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가 이게 0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분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분자의 구조에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본 각도들은 암기하셔야 되겠죠. 120도짜리, 180도짜리, 104.5도짜리, 109.5도짜리, 107도짜리가 일단 기본 각도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셔야 한다. 나올 때 볼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판단해야 그 분자가 뭔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분자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분자들,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당기는 뭐다? 힘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이거 기출일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이게 H2O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여기 비공유쌍이 몇 쌍 있어요?
한 물 분자에는 비공유쌍이 두 쌍 있습니다. 그죠? 비공유쌍이 두 쌍. 그럼 이게 이 전자쌍, 비공유쌍은 공유쌍보다 반발력이 더 크죠. 그래서 안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각도가 몇 도 나오죠? 각도가 몇 도 나올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104.5도예요. 기본 각도입니다. 그죠? 비공유쌍 두 개와 공유쌍 두 개면 각도는 몇 도? 104.5도. 그럼 이건 여러분 보시기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커요? 산소가 큽니까? 수소가 큽니까? 산소가 커요. 전기음성도는 FON 순으로 크고요. 전기음성도는 20번까지 웬만하면 암기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알았죠? 암기해 두시는 게 낫죠. 자, 이게 얘 두 개의 쌍이 있고요. 얘 쌍이 반발력에 인해서 의 각도는 104.5도.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먼트,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당겨지는 형태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겠지. 이 두 개 합이 0이 됩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극성 분자. 그럼 이쪽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라는 거죠. 이게 극성 분자죠. 그죠? 자, 이런 게 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를 통해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이런 모양을 갖고 계속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런 게 컵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지. 그죠? 물이라는 물질이야. 그럼 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작은 입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 요쪽 똑같은 놈들이 모여서 물이라고 출렁거려. 우리 그 시원하게 먹는 물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분자죠. 자, 분자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분자와 이 분자의 뭐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인력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요 분자와 요 분자가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 그럼 이 분자들끼리 당기는 힘이 크면 이게 쉽게 떨어져서 한 분자가 튀어나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렇죠. 얘 분자가 얘가 액체 상태 물이라면 한 분자가 튀어나가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자, 분자들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물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쭉 모여서 물질이라고 하는 물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분자가 튀어나가네요. 그죠? 열에 의해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면 요걸 뭐라 그래요? 기체라 그러죠. 이건 보통 그런 물 이룬 기체를 뭐라 그러죠? 수, 증, 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한 분자가 튀어나가는 상태, 수증기. 그럼 이렇게 상태가 변하네요.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기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화되는 건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질 안 바뀌죠. 그 모양 그대로 있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얘 성질이나 요 안에 있는 입자들의 성질은 같아요, 안 같아요? 완벽히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변화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물리적 변화라 그럽니다. 물리적 변화. 화학에서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물리적 변화는 형태, 모양, 크기만 바뀌고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물리적 변화가 바로 이 기와 같은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입니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 기화가 되는 게 액체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기화가 돼요. 두 가지 방법의 기화가 있죠. 자, 기화가 되는 형태를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증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끓었다, 끓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끓음, 그렇죠? 증발되었다, 끓었다. 자, 증발되었다와 끓었다의 차이가 뭔가요? 전부 다 일단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액체의 기화입니다. 그죠? 이거 전부 다 기화되는 거예요. 기화. 얘도 뭐죠? 기화되는 거야. 그럼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기화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발은요, 요 표면에서 이 분자들이 하나하나씩 그냥 뭐해? 튀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컵에다 물컵에다가 놔두면 요 공간에 놔두면 시간 지나면 어떠죠? 물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럼 전부 다 뭐 했다는 얘기죠? 증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건 표면에서 튀어나가는 겁니다. 표면에서 튀어나가는 걸 기화라 그러고 이거는 표면의 기화죠. 표면. 자, 끓음은 뭡니까? 끓음은 액체 내부의 기화입니다. 내부.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되는 과정. 그럼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겁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액체 내부에서도 얘가 기체로 뭐하죠? 바뀌죠. 그럼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커지잖아요.
같은 몰수일 때 그렇지 않을까? 액체는 촘촘하지만 기체는 어때요? 거리가 멀지요. 그럼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 버리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 내부에서 기체가 된대요. 그럼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지요.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끓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위로 어때? 올라오는 상태. 이걸 우리는 끓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끓음이죠. 끓음의 온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이 분자간의 힘에서는 끓는 점을 관여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단 끓는 점은 어떤 힘이, 분자들 간의 힘이 크면 끓는 점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분자들이 세게 잡아당겨요. 어떤 건 약하게 잡아당긴대. 그럼 얘네들이 기화되는 정도는, 세게 잡아당기면은 얘네들을 기화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때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온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힘이라는 소리예요. 인력, 힘.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다. 무슨 말인가요? 끓는 점이 높다. 무슨 말인가요?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 분자 간의 힘이 센 게 끓는 점이 높은데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놈들이 끓는 점이 높을까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원, 첫 번째 단원의 분자 간의 힘이에요. 알겠죠? 거의 뭐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분자 간의 힘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일단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론 먼저 얘기하죠.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럼 분자 간의 힘을 결정하는 건 어떤 값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일단은요, 질량이 커야 돼요. 질량이 커야 됩니다. 질량이 크면 분자 간의 힘이 큽니다. 끓는 점이 높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길이가 길어야 돼요. 길이가 길어야 돼요.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이 뭐 해야 돼? 표면적이 넓으면 끓는 점이 높습니다. 또 뭐가 있죠? 극성으로 된 분자가 무극성의 분자보다 끓는 점이 뭐하다? 높습니다. 극성이. 왜 높을까? 극성은 정기적 성질이 있는 거고 무극성은 정기적 성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분자들 간의 결합 중에서 정기적 성질 하나가 더 첨가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더 훨씬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요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결론이고, 자, 질량, 길이 요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무슨 힘이라 그러냐면 분산력,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산력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질량, 길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찾아볼 수 있으면 여러분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게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일단 끓음, 자, 기화는 증발과 끓음이 있다. 표면에서의 기화 상태, 내부에서 기화 상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거는, 자, 저기 이제 나중에 증기압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끓는 점은요, 물질의 특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 100도야. 그럼 뭐죠? 물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끓는 점이 혹시 78도 뭘까요? 에탄올, 알코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뭐죠? 특성입니다. 이게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값만 보고 걔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끓는 점 말고 또 뭐 있어? 당연히 뭐 녹는 점도 이런 거 있겠고, 또 뭐가 있어? 밀도 이런 것도 있겠고, 뭐 비중 이렇게 고칠 때는 비중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용해도 이런 것도 물질마다 각각 다른 성질이죠.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튼 끓는 점이라는 건 어떤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인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끓는 점은 무조건 100도인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인다? 100도일까요? 100도 절대 안 돼요. 그죠? 압력솥 있잖아요. 압력솥에 물을 끓이면 100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100도일까요? 어떤 음식을 익힐 때는 100도보다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잘 익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 끓는 점은 달라질 수 있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특정 온도에서만 몇 도다라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나 압력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끓는 점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끓는 점은 뭐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대기압입니다. 그죠? 대기압. 대기압과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요 끓는 점은요. 증기압과 증기압은 증발된 기체 압력이죠. 증기압과 뭐가 같을 때? 대기압이 같을 때 물체는 끓기 시작합니다. 자, 대기압이 높아졌다면 일반적으로 증기가 많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대기압이 낮아진다면 조금만 증발해도 끓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자,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을 때만 끓는 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요. 분자 간의 인력이고요. 증발, 끓음 이따위 거 얘기하는 거는 분자 간의 뭐를 끊어내는 거? 인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전부 무슨 변화다? 물리적 변화입니다. 절대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죠. 혹시 공유결합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유결합이 끊어지면 화학적으로 완전히 성질이 달라져요. 물을 가열했는데 공유결합이 끊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오니? 수소하고 산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열했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튀어나오면 수소는 무슨 성질이 있죠? 가연성, 폭발해요. 산소는 무슨 성질? 조연성, 불나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물 끓이면 난리가 날 거예요. 물 끓이면 터지고 도와주고, 그죠?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럴 일이 없죠. 그 말은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요? 원자 간의 인력이 클까요? 원자 간의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가열을 했는데 원자가 안 끊어지고 분자들의 힘이 끊어져서 분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니까 즉 분자 간의 인력보다 공유결합력이 훨씬 더 뭐하다? 강하다. 알겠니? 공유결합력이 훨씬 강하다. 그것도 알 수 있죠. 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 끊어지면 화학적 변화입니다. 완전 성질이 뭐하죠? 달라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하는 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건 전부 다 무슨 변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성질 안 변하고요. 그럼 이 성질 안 변하는데 이 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끓는 점이 결정된다. 그럼 지금 배우는 거는 이 분자들의 힘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어떤 거에서 결정되느냐를 살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분자 간의 힘의 종류를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일단 분자는 종류가 뭐가 있었다고? 분자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극성 분자와 뭐가 있다? 무극성 분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들끼리 어떤 힘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극성 분자는 어떤 분자다? 전기 음성도라든가 쌍극자 모먼트라든가 분자 구조를 고려해 봤을 때 한쪽으로 전자가 뭐한다? 쏠려버리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쏠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극성 분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극성일 때는 두 개의 극이 존재하죠. 이 두 개의 극을 존재하는 걸 두 개의 극을 뭐라 그래요? 쌍극자라 그래요. 쌍극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그럼 이 무극성은 쌍극자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쌍극자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요. 극성과 무극성이 있다면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결합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결합할 수 있겠고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극성과 극성이 결합한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극성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분자들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요. 이 입자, 분자 입자의 질량도 존재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지만 각각의 극의 성질이 하나 더해지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어때요? 강하게 됩니다. 전기적 성질 인력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입자 간의 인력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극성 분자 간의 결합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다른 결합보다는 어떻다?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극성 분자는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죠. 전기 음성도나 이런 걸로 나누어진 상태예요. 여기에 전기적 성질이 없는 놈이 옵니다. 전기적 성질이 없는 놈이 오죠. 자, 전기적 성질이 없는 놈이 오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까?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 결합이든 무슨 분자 간의 결합이든 모두 다 공통적인 힘이 뭐죠?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에요.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금속 결합이든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다 동일합니다.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극성과 무극성,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적 여기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전자가 있을 거고요. 전자가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여러분 물리 같은 거에서 보면 대전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전체. 어떠한 도체구가 있고요. 금속구가 있고요. 여기에 에보나이트 막대랑 털가죽 막 비비면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런 걸 대전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에 전기적 성질이 있는 거고 금속 자체는 전기적 성질이 없죠. 그렇죠. 그냥 균등하냐. 중성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한쪽이 뭐가 돼요? 플러스로 되고 한쪽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로 밀려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띄어 안 띄어? 띄게 되지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에서도 동일해요. 얘네들이 두 개가 전기적 성질로 붙어야 되는데 얘는 없고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가 있죠?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자들이 플러스에서 뭐 하겠어? 딸려? 일시적으로 딸려? 오겠지. 얘네들보다 완전 나눠진 것보다는 약하지만 약하나마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럼 전자가 딸려가면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로 약하나마 생기겠죠. 아니? 자,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전기적 성질이 없다가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요. 물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그랬다고? 대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무극성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는 형태를 뭐라 그래요? 편극되었다. 편극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극 현상. 극이 한쪽으로 편형되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전자가 쏠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미세하나마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결합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결합력보다 약하나마 생긴 결합력은 원래 있던 결합력보다 약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끓는 점 어느 게 높다? 위에 게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들 사이의 결합은 어떻게 되겠어? 자,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결합을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전기적 성질은 없지만 전자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한쪽으로 뭐가 되죠?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이동하면서 생겨요. 그럼 약간의 극의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찰나에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은 뭐가 돼요? 찰나에 마이너스가 되고 찰나에 플러스가 돼서 약하나마 또 결합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결합하는 게 무극성이죠. 자, 원래 극을 갖고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쌍극자라 그러죠? 자, 극성은요, 쌍극자의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고, 그럼 얘는 원래 극이 없었다가 극이 있는 거, 극이 없었다가 극이 생겼죠. 이런 걸 편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편극이고, 그럼 이런 입자들은 뭐라 그래? 쌍극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유발 쌍극자가 유발됐다. 유발 쌍극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발 쌍극자라는 건 무극성 분자가 전자를 이동을 통해서 극성 형태로 띄게 돼서 분자 간의 인력의 결합에 참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유발 쌍극자. 그럼 얘는 쌍극자잖아. 그죠?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쌍극자와 쌍극자. 그다음에 얘는 유발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력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플러스로 결정되어 있는 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약간아마 있는 쌍극자가 있는 게 더 크겠죠. 그 다음에는 없는 것들이 제일 약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쌍극자하고 쌍극자 유발하고 유발 중에 쌍극자가 극성 분자들의 결합력이 훨씬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거 결정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요. 자, 이렇게 극성, 무극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 얘네들이 결합하는 힘을 우리 얘기하면 전기적인 인력이 쌍극자의 힘으로 결합하겠죠. 그죠? 쌍극자 인력이 주된 힘이야. 극성의 힘이죠. 그죠? 전기적 인력이 주된 힘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력이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산력도 있어요. 분산력이라는 건요. 이건 질량이 크면 입자들이 당기는 힘이 뭐하다? 커지는 거예요. 자,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모두 다 존재하는 힘입니다. 근데 쌍극자 인력하고 분산력하고 어느 게 더 큰 힘일까요? 쌍극자 인력이 워낙 커요. 그래서 극성 분자에서는 분산력은 거의 따지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쌍극자가 똑같다면 뭘로 따져야 돼? 분산력 따져야 돼. 자, 분산력은 자, 정의가 뭐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만 아시면 돼.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큰 거예요. 또 접촉 면적이 뭐 할수록? 분자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큰 겁니다. 자, 분산력은 큰 힘이야, 작은 힘이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힘이야. 근데 그러니까 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분산력은 거의 따지지 않고
쌍극자 힘만 따져요. 근데 만약에 극성 분자의 쌍극자 힘이 똑같아요. 그럼 뭐 따져야 돼? 분산력 비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HF, HCl, HBr이 있어요. 자, 두 개의 액체가 있어요. 자, 끓는 점 어느 게 높을까요? 끓는 점 어느 게 높을까요? 한번 따져보자고.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두 개의 원자의 전기 음성 도차가 생겼죠? 한쪽으로 쭉 쏠려요, 그죠? 쏠리면 얘는 뭐죠? 극성 분자입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일 거예요. 얘도 뭐죠? 극성 분자죠. 자, 똑같은 이 두 분자는 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이 두 분자 중에 끓는 점은 어느 게 높아요? HCl이 높을까요? HBr이 높을까요? 끓는 점은 HBr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HBr이 높을까? 자, 비교해 보세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똑같죠? 그게 성질.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 쌍극자 인력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달라? 분산력이 달라요. 얘 질량하고 얘 질량 중에 염소하고 브로민 중에 누가 더 질량이 커요? 브로민이 커요. 그러니까 쌍극자력은 비슷한데 분산력이 질량 큰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은 누가 높아? HBr이 훨씬 더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극성일 때에 얘네들을 비교할 때, 같은 극성 물질을 비교할 때는 뭘 봐야 돼? 극성이 동일하다면 뭐가? 질량 큰 게 더 커요.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하나 더 HI가 있겠죠? 얘가 더 크겠죠? 아래로 갈수록 똑같은 극성이지만 얘가 더 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게 일단 그럼 여기서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끓는 점이 결정된 거예요? 쌍극자 인력이 아니라 뭐죠? 분산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분산력에서 결정이 된 거죠. 자, 분산력이 결정이 된다는 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이 잘 펼쳐져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질량이 크고 접촉 면적이 크면은 편극이 잘 일어나서 분산력이 크냐, 분자 간의 힘이 크냐 이 얘기는 질량 크면 여러분 원자 번호가 어때요? 구성 원자 번호가 큰 거잖아요. 그럼 전자가 많아 적어? 전자가 많아져요. 원자,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전자도 많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 수가 뭐 하는 거죠? 많은 거예요.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양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편극 현상도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현상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큰 게 편극이 크니까 서로 전기적 인력이 더 커져서 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접촉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접촉 면적은 이렇게 두 입자가 이렇게 붙는 인력과 똑같은 질량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단 말이야. 무극성 분자인데요. 그럼 어느 게 두 입자가 결합하는 힘이 크겠어요? 얘가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면적이 넓으니까 서로 붙는 힘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약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분산력이 큰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비율도 어때서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편극이 잘 되니까 얘네들도 분자 간의 힘이 세져서 끓는 점이 높다. 맞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 접촉 면적에 관련된 거는 이성질체와 관련 있죠. 그죠? 이성질체와 관련 있어요. 분자식은 똑같아요. 분자식은 똑같아. 그런데 길이가 달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죠? 탄화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C4H10짜리가 있죠. 뷰테인이라고 하는 놈이야. 자, 요거는 질량이 다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근데 모양이요. 구조 모양이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질량 같죠? 그죠? 질량 같아. 그럼 얘네들의 끓는 점 어느 게 높아? 얘네 끓는 점 어느 게 높을까요? 위에 게 높아요. 길이가 뭐한 게? 긴 게. 길이 긴 게 왜 높죠? 길이가 길면 면적이 넓어져요. 면적이 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는 거죠. 이런 걸 따지는 게 이 분산력 관련된 따지는 게 이성질체고 이런 걸 구조 이성질체라 그러고요. 이렇게 긴 건 N뷰테인이라 그러죠. 가지 달린 건 뭐라 그러죠? 아이소뷰테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는 족족 그냥 확인만 해주십시오. 자, 지금 다시 가면 자 극성 분자는 결국 주된 이 분자 간의 힘은 쌍극자들의 힘하고 뭐다? 분산력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작용할까요? 여기도 주도 쌍극자 힘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어때요? 약하죠. 그죠? 얘보다 아주 약한 힘이죠. 약한 힘이고 분산력 역시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요. 거의 대부분 쌍극자 힘은 없잖아요. 원래 쌍극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만 주로 작용하죠?
분산력만 작용합니다. 분산력. 자, 분산력은 각각 모든 분자 간의 인력에 다 작용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반데르발스 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을 총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극성과 관련된 거는 분산력은 의미가 있어 없어? 큰 의미 없어요. 그죠? 쌍극자 인력이 주된 힘이야. 근데 분산력이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이지. 그죠? 같은 극성 물질인데 질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아 라는 걸 꼭 생각해서 선택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 자,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 자체만 따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바로 뭘 따지는 거죠? 분산력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과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구나.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을 따질 때는 이렇게 결정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들까지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고요. 극성 분자하고 극성 무극성끼리 또는 무극성끼리 힘이 있고요. 자, 공이 다 있는 건 분산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힘이에요. 분산력이라는 건 질량과 표면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왜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 크죠? 전자수가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을 잘 일어나?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편극이 잘 일어나니까 전기적 힘이 세져서 결합력이 세지는 거야. 알겠죠?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공이 분산력은 전부 존재하는데 우리는 무극성에서만 분산력을 따집니다. 그럼 쌍극자 힘이 커요? 분산력이 커요? 쌍극자 힘이 커요. 근데 언제나 그럼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하고요.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아요? 극성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다 높은 건 아니에요. 무극성이 끓는 점이 월등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물과 기름이에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분자입니다. 이건 또 좀 이따 배우지만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요. 아주 중요한 엄청난 분자 간 힘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을 합니다. 수소결합을 해서 엄청나게 끓는 점이 높은 놈이다 라는 거죠. 액체일 때 물입니다. 근데 기름은요? 몇 도에서 끓어요? 기름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물과 기름 안 섞이죠. 안 섞이면 성질이 다르면 안 섞이잖아. 용해가 안 돼. 기름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극성은 분자 간의 힘이 약하잖아요. 분산력밖에 없어요. 그죠? 끓는 점이 100도보다 높아, 낮아? 낮나요? 낮으면 안 되지. 뭐 우리 튀김을 80도에서 해 먹나요? 50도만 되면 막 바글바글 튀겨지나요? 아니잖아. 이건 180도 이상이에요. 그죠? 180도보다 더 높아요. 끓는 점이. 왜 그렇죠? 왜? 극성이 더 높아야 되는데 왜 얘가 더 높은 거야? 질량이 얘보다 월등히 크니까. 때로는 분산력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표면적이 월등히 넓어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할 때는요. 극성과 극성, 무극성과 무극성 얘네들을 비교할 때는요. 뭐가 거의 일정하죠? 질량이 거의 비슷할 때 비교를 합니다. 질량이 차이가 나면 이거 애매해집니다. 질량이 차이가 나면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 근데 안심하세요.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각각의 극성, 무극성이 있다면 극성 분자가 인력이 크다라는 것 정도와 참고로 무극성도 클 수 있다 없다? 끓는 점이 클 수 있다. 뭐가 클 때? 질량이 클 때 큰다라는 것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하는 건 분자 간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분자 간의 힘은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들 자체에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이게 분자 간의 인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소결합을 봅니다. 수소결합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분자 간의 힘은 극성, 무극성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분자 간의 힘은 극성과 극성의 인력입니다. 쌍극자 인력. 근데 그 중에서도 분자 간의 힘에서도 가장 큰 게 그 쌍극자 인력보다 더 쌍극자 인력의 최고봉에 선 게 바로 뭐다?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큽니다.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떤 분자가 수소결합이라는 걸 한다면 끓는 점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소결합을 하면 끓는 점은 높죠. 그럼 수소결합이라는 건 어떤 결합이냐? 말 그대로 느낌상 수소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소가 결합하는 건데 일단
극성결합. 분자 간 인력 중 가장 크다는 얘기는 극성결합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 극성보다. 그죠? 더 크려면 아무래도 전기 음성도 차가 많이 나야 돼? 적게 나야 돼? 많이 나야 돼. 많이 쏠려야 돼. 그죠? 많이 쏠리는 결합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많이 쏠리는 결합인데 그럼 전기 음성도 가장 큰 게 누구누구죠? 순서대로? 제일 큰 거 누구죠? F예요. 그 다음 누구니? O예요. 그 다음 누구니? N이죠. 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 혹시 참고로 여기 또 뭐 있어요? 순서 CL이 있어요. CL. 그죠? CL. 이게 얼마죠? 전기 음성도? 4.0. 이게 얼마죠? 3.5. 이게 얼마죠? 3.0. 이게 얼마죠? 3.0. 암기하셔야 돼. 어떻게 암기하죠? 2주기는 얼마씩 감소해요? 0.5씩 전기 음성도가 줄어요. 예를 들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가 있잖아요. 플로르가 전기 음성도 하나 외워두면 얼마라고? 4.0이에요. 이게 2주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일까? 0.5씩 감소. 그게 3.5예요. 얘는 얼마? 3.0. 얘는 얼마? 2.5. 얘는 얼마? 2.0. 얘는 얼마? 1.5. 얘는 얼마? 1.0. 이렇게. 알겠니? 2주기는 0.5씩 감소. 하나 기억하시고요. 0.5씩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3주기 또 있었죠. 3주기. 나트륨 또 뭐 있니?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또 뭐 있습니까? 인. 그 다음 뭐냐? 황, 염소 이런 거잖아요. 자, 3주기도 보시면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얼마죠? 0.9. 얘 얼마입니까? 3주기는 0.3씩 증가해요. 0.3씩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알았니? 그거 외우기 편하죠? 하나만 알면 돼. 그럼 얘 나트륨 0.9야. 얼마? 1.2. 얼마? 0.3이에요. 1.5. 얘 얼마? 1.8. 얘 얼마? 0.3이에요. 0.3 얼마니? 2.1 정도인데 약 2.2 정도 돼요. 얘는 2.2. 그 얘는 얼마? 2.5 정도 돼. 얘는 3.0. 여기서 약간 달라져. 거지 같지만 이게 약간 달라져. 여기까지만 0.3이고 나머지는 요거 염소가 3.0이니까 그럼 요 두 개만 그냥 두 개 나오지도 않아. 잊어버려.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암기하면 이게 다 암기한 거예요. 전기 음성도. 아시겠어요? 암기 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2주기는 얼마씩 감소? 0.5. 3주기는 기본적으로 0.3씩 감소하고 0.3씩 증가합니다. 근데 이 뒤에서 약간 달라져요. 약간 달라져. 염소는 알고 계시면 돼요. 3.0.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전기 음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전기 음성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 상대값이에요. 다 달라요. 알았죠? 근데 이걸 왜 갔니? 유효수자잖아요. 유효수자라는 건 3.2, 이건 3.1 이렇게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전기 음성도가 같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일까? 같은 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원자만 전기 음성도가 같아요. 절대 다른 건 다 틀립니다. 자, 요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큰 거인 요 세 가지. 자, 지금 뭐 하는 거다? 수소결합 하는 거고요. 수소결합은 화학결합 중에 분자 간 인력 중에 가장 뭐한 결합? 큰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플로르, 산소, 질소가 있는데 플로르는 누구랑 결합한다? 얘네들의 수소결합의 정의는 이 전기 음성도가 큰 게 누구랑 결합할 때? 수소랑 결합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수소랑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가 큰 이 세 개가 수소랑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가 큰 이 세 개가 수소랑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한 분자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자들 간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 수소결합이라고 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거 수소랑 반드시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HF, HO, HN이라는 게 존재하고 얘네들이 누구랑 결합해야 된다? 전기 음성도가 큰 FON과 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와 한 분자에는 수소가 없어도 FON이라는 게 있고 한 분자에는 HF, HO, HN을 갖고 있는 두 분자 사이의 인력, 이런 인력을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HF가 있는데요. 여기에 O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HF와 OH 사이에 자,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왜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요 HF라는 플로라 수소하고 물 분자 사이에 이 분자 간의 인력,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이야 아니야? 이 결합은 수소 결합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어떻게 맞죠? 자 여기 OH가 있잖아요. OH가 있고 거기 뭐가 있죠? F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원자가 관여하는 분자 간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 그래?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수소 결합이 아니야? 수소 결합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있을 거예요. 암모니아. 여러분 암모니아와 HF 사이 결합 수소 결합일까요 아닐까요? 암모니아와 HF 사이 결합 수소 결합 맞습니다. 자 암모니아 분자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NH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F가 오면 FH가 있을 거죠. 요 분자에 NH 있잖아요. N과 H 수소 결합. 그 다음에 F가 있잖아요. F 결합하네. 무슨 결합? 수소 결합 맞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어떤 놈이에요? HF, H2O, 그 다음 뭐죠? NH3. 자, 이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를 형성할 수 있다?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이거 세 개만 형성하는 건 아니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아요. 자, 수소 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 중에 가장 커요. 그 중에 조건은요. H와 FON이 결합한 한 분자와 FON이 결합한 분자, 요 두 분자 사이에서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연습만 좀 하시면 돼. HF와 여러분 HF 이 두 개는 수소 결합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HF 수소 결합하고 여기 F 하나 있잖아요. 그럼 수소 결합인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럼 H2O와 NH3. 자, 이 두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맞아요. 수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 H2O와 F2는 이렇게 공유 결합하겠죠? 요 두 분자는 요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 아니야. 수소 결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조건은 맞아요. 여기도 뭐가 있죠? HO가 있는 거 맞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F라는 거 있어서 얘네들 사이 결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HF 있고 F 있으니까 수소 결합 맞죠? 아니죠. 여러분 수소 결합은요. 극성 결합 중에 가장 센 결합이에요. 얘는 극성이지만 얘는 뭐죠? 무극성 분자예요. 이건 수소 결합 아니에요. 수소 결합은 항상 극성과 극성 조건에서만 결합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극성 분자고요. 얘는 무슨 분자죠?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건 수소 결합 아니에요. 약한 결합이죠. 명심해라. 두 분자가 항상 어떤 상태에서? 극성인 상태에서의 FON이 H랑 결합하는 FON이 FON과 결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 이런 거 봅시다. 자,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세트산. 여러분, 아세트산은 HF랑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세트산은 그러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보여요? HF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와서 붙어도 수소 결합이에요. 이 자체가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극성이죠. 이거 전기음선도 겁나 크죠? 한쪽으로 전자를 뭐 하죠?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들어가면 극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어요. 얘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면 요 F랑 결합할 수 있죠. 수소 결합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소 결합의 의미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CH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물질. 얘는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수소 결합. 얘네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분자와 얘 똑같은 분자지? 똑같은 분자들끼리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가 없죠? HF, HO, HN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분자 간에 얘네 분자와 얘네 분자 사이는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는 물 분자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니 없니? 얘는 물 분자와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얘 자체는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없지만 얘는 물 분자 어떻게 생겼어? H2O잖아요. 그럼 이 H2OH에 여기 O가 있죠?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좀 잘 보셔야 돼요. 얘 분자 간에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 자체는 수소결합이 있다 없다? 얘 자체는 수소결합이 없지요. 수소결합은 이 조건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수소결합 형성할 수 없지만 산소가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뭘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 분자랑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수소결합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잠깐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수소결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좀 쉬십시오.